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7분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중요한 주체이자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경산시와 울릉도를 제외한 20개 시군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여성농업인의 규모와 지역 농업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과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원 범위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농업의 경영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농촌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 이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2026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열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 정진 등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최근 농업 분야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 및 지역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농업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 단체 지원,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은 향후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면 여성 농업인의 권익 정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특히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호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호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안자료 103쪽 경제환경국 소관 중 자원순환과 업무인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명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해체, 제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연간 위탁 금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95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4동, 주택 지분 개량 12동 등 총 12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를 거친 후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해체, 철거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성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함에 있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는 성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특수한 전문기술 및 장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험과 수행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의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절차상 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 및 전문 처리업체 또는 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 철거 처리 절차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연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과장 김수희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민수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이게 경제환경국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건설안전국 또 그 주택과 건축과의 수도 슬래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처리되면 네네. 저 건설안전국 관련해서 처리하는 이 부분들하고 다 통합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는 그대로 또 그대로 하고 여기는 또 요 슬레이트 관련만 연계 사업을 해서 저희들을 연계해서 같이 소규모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건설 쪽에서는 건설 쪽에서 해당되는 대로 그러면 지원하는 뭐 것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그러면 자연순환과는 자연순환과대로 하고 그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예, 하는데 이제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서 철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그 이관해가지고. 예산이 다 달리 이제 예, 규정이 돼 있을 예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거하는 거 나머지 처리하는 부분만 같이 한단 말이죠? 아니요. 지금 철거부터 처리까지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계속 그 지금 방식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기타 연계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 처리 관련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네 네. 그쪽 부서의 예산을 빼야. 예산은 없습니다. 그쪽 부서 예산 없고 예. 팀장님 잠깐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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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됐어요. 그럼 저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예산도 저도 계속 주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게 자료가 올라왔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걸 사실 몸의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또 처리해야 될 또 그런 숙제를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이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과에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득해야지 그쪽 단체에서 나와서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골에 이제 그런 걸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좀 뛰다가 구석에 이렇게 모아 놓고 방치해 놨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과장님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단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일단 우리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돈이 남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래 그게 열려 있거든요. 하기 예. 때문에 아마 그거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예. 어차피 그 건물 위에 있거나 건물 밑에 있거나 네네. 다 이렇게 처리는 해줘야 된다고 보기 네. 때문에 그것도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 신청 선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간 위탁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자격 갖춘 업체가 경산 지역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산에는 지금 없고요. 예. 경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 모집을 해서 이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경산은 없고 이제 해서 공개 모집해서 저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또 경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도 또 시에서 또 하는 거라 가지고 또 혹시 또 지역 업체에 대한 또 어떤 그 인센티브도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하여튼 그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경원 네. 그러면 뭐 김은수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업량을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95동 뭐 비주택 네. 14동 그다음에 주택 지분 개량 사업 12동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량은 그러면 기존의 그 건축가나 저희 주택가에서 네, 이렇게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상황에 네. 맞춰서 이 네. 정도 처리하겠다는 그 계획이고 네. 접수는 요거 통과되고 난 뒤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동당 35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각 동당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 자체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해 놓은 거네요. 그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성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 지침에서 네. 지금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네, 정해져 금액입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나 궁금한 게 주택 그 지분 개량 사업하고의 네네. 차이가 가장 뭐 어디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보통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붕도 개량을 해야 되는 전체를 다 뜯어낸다 보면 되거든요. 그때 지붕도 당연히 따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하고 슬레이트 나서 자체가 네네. 그 지붕에 지붕 네네. 그 자재로 가장 많이 네네네네.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네. 예. 네. 그 지금 지붕만 오히려 뜯어내는 게 그럼 지붕 개량 사업입니까? 네네. 근데 사업비가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보통 지분 개량은 그지 많이 없고요. 주택을 많이 슬레이트 처리 전체를 다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대상은 앞으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네. 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뭐 조사 24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가 한 1,100동 정도가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전체적인 조사는 이미 하는 상태고 그에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은 이제 소비자가 시민들이 이제 사업에 접수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상은 지금 거의 1,100동 정도로 네네, 진짜. 추산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비하면 이 사업량이 굉장히 좀 예, 적긴 작은데. 하네요. 근데 예. 자부담 때문에 그렇죠. 이게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한 금액은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물론
구도심 지역 보면 참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동네는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 아닌가 싶을 정도인 동네들도 있거든요. 특히 도심 지역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주로 서상동 네. 네,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전체가 사실 거의 슬레이트 지붕인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좀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기가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싼 곳이거든요. 임대료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내는 분들도 이런 뭐 개선 사업에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히려 또 오히려 진짜 힘든 분들은 사업의 혜택을 좀 받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그러니까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월세 20만 원씩 네네. 이렇게 내고 보증금 뭐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뭐 이렇게 내고 사시는 분들이 사업 신청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슬레이트 지붕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 실제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들도 좀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네. 네. 네, 질문. 예,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막 경고하시네요. 네, 그 향후에도 그런 네. 방안들도 우리가 좀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 문제는 사실 거기에 사는 분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사를 지금 우리 이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우사가 문제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더 받아야 되겠는데? 예, 근데 뭐 일단은 그런 아니 신청은 네네 맞습니다. 그 신청이 아니 지금 이제 좀 획기적으로 지금 해주서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사는 어떤 그런 그 피해를 보기 이전에 또 벌써 그 소들은 또 뭐 어떤 그 알다시피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혜택을 신청조차 못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산시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약계층 부분은 취약계층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전액? 예, 전액 지원됩니다.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홍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네. 홍보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다행입니다.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수명 의원님. 그런데 국장님, 수레대가 어디에 안 좋은 긴데요? 승면 문제가 대두된 거는 지금 한 20년이 지금 누가 하는데? 어느 근거에서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 환경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국가가 아십니까? 옛날에는 국가 권장 사업 해놓고 이제 와가 성면이 좋으냐 노력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스리트 지금 30년씩 엎어놨는데 그 전부 다 그 동네 전부 다 암 다 걸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30년 전에 철 준비가 있는데 아예 그 비 맞아감이 있는데 그 동네에 가면 전체 다 암 걸리가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아예 안 뜯고 있는 사람들 색깔비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어느 근거에서 나와가 안 좋은지 뜯을 때 그게 성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존에 있을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성면에 있는 거 다 뜯어줘야 되잖아요. 이 취재가 나 뭔지 잘 몰라가 묻습니다. 그 안 떴더라도 네. 일정 부분 그럼 그 주위의 사람들 암 다 걸립니까? 꼭히 그 다음에 철탑, 고압 철탑 밑에 정자 안 생기고 소가 빈시되고 나온다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번에 우리 동네 다 살고 있던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은 집행부들이 그걸 좀 끄집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좀에 좋다 싶으면 뭐 의사들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다 뜯어야 되고 난리를 지기고 이거 공개 모집하면 되면은 전국으로 다 옵니까? 예, 대부분 전국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전부 다 지원 공개 모집. 우리나라에 이거 성면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우리 관내는 아까 들어보니 없다면서요? 관내는 이제 부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기존에 처리- 누가 처리- 있어요? 기존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개 모집에서 응할 수 있는 업자들, 사업자는 어떤 거냐, 철거와 처리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준해서 이제 등록된 업체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라도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서울 사람 업체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 마진이 좋은 모양이지. 그거는 아니지만 아니 마진이 좋으니까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오지. 그렇지는 안 그래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뭐 저가 잠시 남는 기지. 그거 뜯고 성면 처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대요. 네 걸립니다. 절차도. 네. 그다음 뜯어놓고 하는데 보관하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서울이나 전라도 사람들 오면은 그 비용 부담이 어떻게 하겠어 그? 그거는 일단 저희들 그 금액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감안해서 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인공적으로 한 거는 인공적으로 한 건 인간한 사람들한테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경산시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콘크리트인데 그거 만약에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안 좋다 하면 그거 다 뜯어야 됩니까? 그래도 뭐 시멘트보다는 특별히 또 성면이 더 안 좋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 이거는 민간 위탁 방식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하고 좀 협조가 되고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죠. 제가 뭐 그 들어가는 위원도 아니지만은 너무 먼 데서 오게 되면은 단가 자체가 아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좀 지역 업체 이런 데를 가까운 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 처리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많은 슬레이트를 그건 일단 발암 지금 물질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방법이 있죠?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 밀봉을 하거든요. 이제 밀봉을 해서 이거를 매립을 합니다. 이게 지정 그러니까.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도 아무데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 뭐 자기네들이 이제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그 지금은 국토 매립입니다. 손상은 그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고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업체에서 그 업체는 어디 땅 파가지고 해야 될 건데, 그죠? 네, 그 지정-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정 네. 최종 처리하는까지는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고 좀 파악을 좀. 아. 매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한가인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 예, 한번 궁금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도대체 그 많은 우리 경산시 것만 해도 어디로 가는지. 네. 예, 그거는 저희들 파악해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 의원들께 좀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서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경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제로 112쪽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는 2040년이며 계획 인구는 32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한 개의 도심과 세 개의 부도심으로 중심지 체계를 계획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15개의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스마트한 권리와 합리적인 수요 관리로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자 무분별한 확장을 지향하고 기성시가지 재생과 미개발지의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가와 용지가 32.47평방킬로미터, 시가와 예정용지 14.79평방킬로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5년 8월 25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거쳐 지난 2월 24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천마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제출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책 기반 강화 필요,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 확충 필요, 체류형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기반영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정의 별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7조 경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5개 광고물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 필정 교부를 가름할 수 있는 대상 광고물에 기존 현수막, 벽보, 전단 외에 가로등 현수기를 추가하여 신고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위탁 범위를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서 가로등 현수기, 전자 게시대를 포함한 게시 시설로 확대하여 조문 제목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5개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전년도 10월 말까지 수립하던 것을 해당 연도 3월 말까지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1, 2, 3초로 단계별 부과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조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제안 선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경산도시계획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2040년 경산도시 기본계획은 경산시 공간계획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계획으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물리적, 공간적 측면은 물론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도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연도를 2030년에서 2040년으로 계획 인구는 42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변경하고 생활권 1도심, 3부도심, 15생활권 중심으로 설정,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도심 및 주거 환경, 경관, 공원, 녹지, 방제 관련, 방제 안전, 경제 등 각종 부분별 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 어른과 청년, 어린이가 함께 공존하는 스마트한 도시 경산으로 정하고 행복, 공존, 성장, 혁신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 부문은 자연적 정감 인구와 사회적 정감 인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40년 계획 인구를 32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시 공간 구조는 1도심, 3부도심, 15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권 기반의 자족 발전축을 구축하여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40년 경산도시 기본계획안이 저출산 고령화 지속과 청년 인구 유출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문제, 체류형 관광기능 부족, 생활 기반 시설의 지역 간 편차 등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기본 틀이 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지역 여건과 미래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공간 구조와 생활권 계획의 지역 특성과 발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5개 강건물 등의 관리와 5개 강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관리 체계를 가로등 현수기 및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게시시설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5개 광고 게시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표 제6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인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종전의 세분화된 위반 행위 규정을 재구성하고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을 1차, 2차, 3차로 명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령과 같이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적용을 엄격히 적용함과 동시에 시민 부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변경한 것과 조례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 조치를 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식과장 바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원 의원님. 네, 과장님. 우선은 우리 이제 경산 도시 기본 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2040 계획에 보면 인구 목표가 32만입니다. 그죠? 예. 네. 이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의 어떤 구조나 또 인구가 어떻게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모든 분야에. 그런데 인구 계획 32만은 우리가 2040년으로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대임지구하고 그다음 우리 서부 이동 쪽에 뭐 하고 지금 계획돼 있는 몇몇 가지가 실현되면 32만은 2030년 전후 해서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거기 이 내국인 기준입니까? 외국인 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포함이면 예. 네. 32번이 굉장히 2040년보다는 거의 10년 가까이 빨리 달성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한 겁니까? 이게 그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요 추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지금 확정돼 있는 그 사업, 네. 대임지구라든지 네. 확정돼 있는 사업만 적용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구, 거기고 그 내부 순환 인구가 있고 외부 유입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포함해서 약 4만 정도 늘어난다 네. 하는 그 추계 인구에 따라서 정리된 겁니다. 이게 여기를 뭐 벗어나서 우리가 뭐 더 어떻게 넣고 빼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지금 2040년이면 이제 한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전에 14년간의 우리가 인구 증가를 봤을 때 경산시가 이게 이 분석이 맞냐는 거죠. 이걸 퍼센트로 했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증가를 했는가를 본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달성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이런 분석이 나온 데 대해서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40년 목표 계획이라는 것이. 예, 네. 뭐 통계 추계를 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인구 소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전 뭐 14년 같으면은 14년간은 일부는 증가되어 왔지만은 이후에는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가까운 영천시는 인구가 최근 10년간 계속 줄어왔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 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천시도 인구를 우리는 계속 좀 줄이는 걸로 되어 늘어왔으니까. 있습니다. 예. 네? 영천시도 인구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도 줄여야 된다라는 게 맞냐는 거죠. 타 지역이 인구가 줄어가니 우리도 줄여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분석인 거냐는 거죠. 네. 네.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뭐 인구를 추계를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 기준을 제시해 주면은 조정될 수 있는데 그런 네. 기준이 없이 통계청의 기준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추계 인구로 잡아서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이제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 전략적인 대안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네. 거기에 어떤 그 세부적인 뭐 그 실행 계획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처리될 내용들입니다. 저는 뭐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별적인 인구 정책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그 본의원 대책이 입장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됐으면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뭐 대체적인 그런 전략들이 큰 것들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나 싶은 내용들밖에 보이지 네,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 이게 지금 장기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 예,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네. 이러한 문제점이 가짐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장기 계획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이런 비전들이 이 계획서 안에 기본 계획 안에 좀 보여져야 될 텐데 세부 내용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 보면 지역 총 생산도 보면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8.9조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경산시가. 예, 예, 그런데 2040년까지 16.5조 원 달성하겠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8.9조 원이면 네, 우리 돈에서 우리 경산시가 한 몇 위쯤 됩니까? 대충 현재 우리가 그 자료까지 중하위권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권대가 지금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 해서 3.5% 증가할 것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내었다 수치를. 예. 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여전히 2040년에도 우리 경산시는 전국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에서 뭔가 우리가 볼 문제점이 분석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들어봅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따로 질문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지금 네. 이 안건은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네. 이 사업, 이 기본 계획 장기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가 이걸 수락하냐 안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세부적인 거는 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청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연 2030 우리 기본 계획 세울 때는 기본 인구가 42만 명이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2040에는 지금 32만으로 되는데, 그러면 2030 그 기본 계획 세울 때 뭐 지금 용역사하고는 뭐 다른 용역사가 이 일을 수행을 했겠지만은 그 뭐 10,000명도 아니고 우리 시의 그 전체 인구의 그 10만 명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기본 자료가 좀 데이터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방금 그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30에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굉장히 이렇게 늘려잡아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40 계획 쪽에서는 지침이 이제 국토부 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은 인구 그 추계 그거를 활용하게 돼 있고 거기를 집어넣으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현실성에 부합하게 지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지금 현실성에 부합하게 되는 2030 그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인구를 다 이렇게 많이 예. 편차가 차이 나도록 잡아놨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저 자료를 또 확인하면 되는데, 그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전문위원 그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생활 기반 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많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기 뭐 구도심 동네 중앙동을 비롯해서 이렇게 동부동 자꾸 늙어가는 동네들이 이래 있는데, 도시 계획을 이렇게 더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그쪽 동네에 어떤 그 방안을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많은 계획을 도출해 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 개별 법령에 의한 그 실시 계획, 뭐 시행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30 그 계획할 때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2030의 유축의 방식은 사실 과거 그 정가를 가지고 추세 인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개발 사업에 따른 사회정가 인구도 외부 유입 자체도 당시에는 제가 하기 때문에 거의 60% 정도 나눴지만 지금 거의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장래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지요? 예. 예,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 잘 그거 좀 이제 용량을 부탁드립니다. 확보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예, 강수명 의원님. 우리가 흔히 도시기본계획을 뜻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영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둬야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평부들이 살기 좋은 경산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우리 경산 북도가 22개 시군 중에 우리 경산이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뒤에 고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부락은 읍면동에는 사실 개발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역 위원들도 돌아가 보면은 남산, 남천, 와촌 사실 경쟁력 있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골고루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국장님들이나 도시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벌써 우리 서서 택지 개발이 돌아는 지가 꽤 되었습니다. 4,960세대가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 아파트에 600세대, 한 700세대 아파트에 차가 한 1,500대씩 됩니다. 그건 2대씩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우회 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양이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거라도 기본 계획안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는 거를 빨리 좀 했으면 싶고,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이거 기본 계획 하는데도 우리 국장님이나 용역 계신 분들이 노력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과장님이 국장님들 다 했었는 일이 아니고 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다 나서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갖고 우리 경산시가 후대에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준 데를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가자 강종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의원님. 예, 과장님. 예, 금년에 우리 9대 의원이 회기가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현수막 이게 띄지 않습니까? 예, 현수막 국장님. 현수막만 달랑 띠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주에 보면은 끈이 그 있어요. 끈. 원래 그 끈도 같이 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옥외 광고물, 이거 현수막 철가시는 분들이 현수막만 딱 끊어 가쁘고 거기에 전봇대에 묶어놓는 끈은 안 끊어갑니다. 그게 우리 하양 화천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다 끊어가는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무슨 말씀인지. 현수막도 끊고 그 전봇대에 있는 끈도 묶어놓는 끈을 그 끊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언제 또 이 발언 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경원 의원님. 네, 과장님, 예. 우리 경산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게시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주로 대로변 사거리 중심으로 많이 네.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많이 거는 사람이 어딘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경산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간에 물론 많습니다.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민간이 거는 게 더 많죠. 근데 경산시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단일 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경산시가 1등이 압도적인 1등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효과적인 게 사실 현수막이기도 해서 예.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데, 현수막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뭔가 홍보를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불법이니 떼라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제일 많이 걸면서 왜 우리 시민들한테는 떼라고 하느냐. 네,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양면성이 보거든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실 실가소에도 뭐 안내 공문도 보내고 그 개점 시간을 네, 좀 이 줄이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익적인 면을 좀 고려해 주시기 그러니까 예. 공익적으로 그러니까 고려를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움만 예, 최소한으로 네.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으로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그러니까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 혹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역으로. 근데 또 할 수 있는 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전자게시대를 최대한 확보를 한다든지 공간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게시대를 군데군데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게 근본적인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면서 고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네.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께서 늘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시에서도 저렇게 거는데 왜 우리만 불법이라고 막 하고 단속을 하고 지금 금액도 지금 벌금 이제 앞으로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과태료가 이제 세게 나가죠. 예. 네, 최소한으로 해도 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불만들이 더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안도 우리가 그만큼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경원 진짜 예리한 지적인데
경산시급 반틈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없어지지 싶은데. 정당에서 반만 줄이면 다 되시는데. 정당.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네. 그 부분이 그 프랜카드 없는 도시 그 있거든요. 진짜 깨끗해요. 우리가 그 관광을 가보면. 근데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최대한 우리 경산시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면은 홍보를 위한 거지만 그게 바로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고발하면 됩니까? 그 최대한 하여튼, 예,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줄여주시고 예, 예. 또 시민들이 그 우리 거치대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니까 경산시도 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5개 광고몰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나가시고 의사일정 제5항 경산 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센터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교센터 소장 박주원입니다. 시민 복리 정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와촌면 소재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센터를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업무는 방과 후 공방 운영,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 계약에 따른 위탁 근거는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신규칙 제7조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실제 사업비는 운영 관리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간 도비 지원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지역 아동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복지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 지원, 방과 후 아동 지도 및 여성 농업의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이 여성 농업인과 농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 실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의원님. 과장님, 예. 이거 2억 4천 원래 당초 예산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1억 2천입니다. 1년에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임금이 얼마예요? 아니 1억 2천 중에 1억 임금비가 한 1억 되죠? 예. 예? 인건비가 1억입니다. 1억 천입니다. 예. 예? 1억 100입니다. 1억 100이잖아요. 예, 예. 1억 2천 중에 1억 2천 중에 어르신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임금비 그래 1억 100만 원 갖고 가보면 1,900만 원 갖고 뭔 사업을 합니까? 그 물어봅니다. 예. 그 1억 2천 원 중에 1억 100만 원 좁으면 1,9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어른들한테 뭐를 준단 말입니까? 무슨 공부방에 뭐를 한단 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게 인원이 필수한 인원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래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됐어요, 예산이?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었는데 네. 이거 우리가 예산 정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예, 예. 어른들한테 돌아가는 거 제대로 없잖아요. 왜 그걸 좀 정액 안 합니까? 이 정액이 이제 국비 사업이 그 3천만 원씩 1년에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도 국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줄더라도 우리 시비가 뭐 네. 다른 예산을 주더라도 어른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그래 1,200만 원 갖고 무슨 운영이 됩니까 1년에? 1년에 그 1,2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받아야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1억 우리가 예산 1년 예산이 1억 천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천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상향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우리가 하는 운영에 비해 가지고는 솔직히 좀 부족한 거는 부의장 말대로 좀 저 진행비 소장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이제 재계약을 원래 6월 7월부터 하면 2년 동안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재는 뭐 도에서 보조 내시 금액대로 우리가 비율대로 금액을 책정했는데 우리도 사업 전반적으로 보니까 진짜 운영할 수 있는 사비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좀 점진적으로 좀 늘리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좀 내시 그래야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 20년 동안 그대로 예산해가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어른들한테 뭘 준단 말입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한 번씩 가보고 그래 있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럼 이번에 진현미 소장이 2년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장이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2007년
2007년 2008년 6월까지입니다. 2008년 6월 말까지입니다. 28년. 예, 죄송합니다. 예. 단장님, 예. 소장님, 예. 우리가 너무 집에 일하러 가잖아요. 예. 품삯이 예를 들면 14만 원 참 주지요. 예. 그죠? 예. 근데 공무원들은 밥 주는데 왜 기간제는 밥을 안 줍니까? 아니, 공무원들은 밥값이 나오잖아요. 예. 기간제는 그러면 왜 밥값이 안 나와요? 그거는 저희가 하루 종일 그거는 그래, 물어봅니다. 옛날에 청구해 예산, 줬으니까. 그 예산 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예. 별도로 밥값 펴서 뭐 하는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집에 일하러 가면은 예. 같이 14만 원 다 받으면 밥도 주고 참도 주고 담배도 주잖아요. 예. 그 기간제는 왜 전신값을 같이 안 나오노? 그 월급만 딱 그대로 나오고 도시락 사와야 됩니까? 그럼 예산 편 개침에 하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 얼마 지급하라는 그런 식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소장님이 예. 방금 이 부분이 예. 그 작년에 이게 나오거든요. 예.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사업비가 1억 2천에서 1억 그 사업비가 1,200인데 예. 이분들 할 일이 뭐 있죠? 사업이 있어 아니 저는 예. 그 사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인건비가 이게 한 명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있어야 사람이 필요하지. 인건비가 1억 그리고 이게 또 운영비가 지금 있거든요. 운영비가. 예.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지만은 어떤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업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전 사업비가 1억 2천인데 운영비 빼면 1,200인데 이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센터장님은 그 밑에 그 영유아 보호시설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그 센터장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 고충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한 분은 또 그 방과후 학습 지도를 하고 또 한 분은 운전 기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3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까지 해서 예. 1억 2천 사업에 1,200만 원이 사업비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뭐 인건비는 아마 그 당시에서 지금 1,000만 원인가 올렸다는 부분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올릴 수밖에 없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이런 사업이 지금 마땅합니까? 이 재검토 정도가 아니고 사업비를 무작정 올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예. 아마 이 사업은 이 정도가 그분 내방객에 대한 요 정도 사업비가 맞았을 거예요.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이 사업비를 늘릴 만한 그런 명분도 없었을 거라고 저도 이 부분을 좀 아는데 없었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고 운영비 주고 사업비는 10년 전하고 그대로고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어떤 게 실질적으로 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업 목적이 보육시설하고 그 정보를 약간 도움을 받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금액적인 비용이 투입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면 인건비를 이렇게 기사 있고 이거 있고 이래가지고 인건비만 계속 오르는 사업이 어디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한번 소장님하고 예. 이걸 세부적으로는 잘 또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예, 보세요. 내식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경원 의원님. 네, 소장님. 기본적으로 농촌 보육 정보센터에서 예. 하는 일들이 여성 농업인들 고충 상담, 농어촌 지역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 뭐 여성 농업인 교육, 뭐 문화 활동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요 추후에 프로그램 뭐 하는지 예. 그 상세한 내용을 예. 좀
그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보니까 오늘 우리 박미옥 위원장님, 네, 대표 발의한 이제 경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기존 사업 현황에 거기에도 보면 이 농촌 보육 정보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1억 2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그죠? 있는 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총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총 사업이 4억 원인데 그중에서 1억 2천이 지금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좀 부실해 보이는 형태로 이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내용 상세 내용을 예. 추후에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특히 영유아 보육은 저기 보육 시설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1층에 예, 당시 네. 어린이집 별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정보 시설 사업에 3명이 운영 중인 사업만 이제 이 1억 2천 예. 연간 1억 2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문화활동, 여성농업인 교육 뭐 이런 부분, 고충상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예. 네. 여기에 운전기사는 그 돌봄 그 보육시설의 운전기사입니까? 보육시설 아니고 그 방과 돌봄 교실 어린이들 또 합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보육시설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육시설은 부분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얘들은 이제 초등학생들 아, 학교 갔다 온 방과 후 학생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일단은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는 그 부분은 없어서 어린이에 대한 여기는 주로 사업 내용은 제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 그 뭐 한글 문해반 뭐 그런 것들 예, 노래교실 뭐 이래 주로 그런 게입니다. 그러면 여성 다 여성 전부 농업인들 여성 농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쪽 그 현수탁자가 예. 최초 수탁은 언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최초 2016년부터 했는데 2016년부터 예, 2년 지금 그럼 8년째 해 오셨네요. 예, 2년 하고 또 2년 재계약할 수 있는데 조례상에 예. 2년 전에 우리가 또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2년 예. 전에 예. 할 때 거의 딱 요금바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모집할 때. 모집할 때 예. 2년 전에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예. 지원한 수탁 지금 지원한 예, 곳이 현 수탁자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선정이 됐다. 예. 그러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밖에 또 없을 때는. 조례상 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볼때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또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보통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위탁 사업, 예, 예.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예. 그러면 거기에 지원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예. 대상이 하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재공모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하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또 2차 재공모 예. 또 할 수도 있고 뭐 보통 예.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던데 예. 예,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 네, 된 것이냐. 예. 위탁 기간이 이제 2년을 하되 이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니까 또 2년 또 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 연장하는 걸 예, 질문 처음에 드리는 할 게 때 아니고 그렇게 예, 그렇게 절차를 예, 펴셨습니다. 2차, 3차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냐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몇 차 공고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재공고까지. 재공고까지 두 번 번.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총 이분이 이제 현 수탁자가 10년을 하게 됩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위에 정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 및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따, 이거 침 날라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 경산시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되 추후 경산시 의회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